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찍는데요. 여러분 이제 야외에 보시면은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예전에 상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예전에 제가 카페를 10번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디야 커피 프랜차이즈 가입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용기가 없어서 선택을 못 했는데, 그때 제가 놓쳤던 매물이라 해야 될까? 제가 그때 계약 직전까지 갔던 매물이 강북구 매출 1위를 찍었었어요. 되게 작은 이디야인데 굉장히 잘 됐었어요. 거기가 대학 상권 앞이었거든요. 문제는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카페는 지금 영업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사라는 게 정말 경기를 많이 타는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월 수입,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월 수입, 월세를 받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투자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는 부분, 늘 나오는 얘기예요. 시세 차익이냐 월세냐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시중에 책을 사보고 많은 유튜버를 보면은 단 10원이라도 내가 일하지 않고 이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뭔가 달라 보일 것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잖아요. 내가 임대를 놓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받던 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 금액이 여러분 노동소득 금액으로 쩍더라도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20만원 받더라도 달라요. 왜냐면 노동소득은 20만원 받기 시작하면은 이걸 40만원, 60만원, 100만원을 만들려면 그만큼 내 시간과 애를 더 써야 되지만, 자본소득은 그렇지 않아요. 자본소득은 그냥 세팅을 더 해놓으면 그만큼 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인풋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나오는 게 항상 자본소득은 올라갈수록 나한테 유리하고, 노동소득은 올라갈수록 불리해요. 노동소득은 올라갈수록 내가 말라 비틀어져 갈 것이고, 자본소득은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더 여유있게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월세를 추구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저도 100%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월세를 추구하시던 분들과 자본,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분들 중에서 누가 더 웃고 있죠? 제가 봤을 땐 월세를 추구하던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웃고 계시죠? 먼저 일찍 잘 세팅하신 분들은 웃고 계세요. 그건 아는데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심지어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시세 차익도 어마어마하게 났죠. 이렇게 모든 면에 성공하신 분들 말고 월세만 보고 물건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테마 상가나 뭐 1층 상가나 2층 상가나 신도시의 그냥 단칸 상가나 칸막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은 일단 뒤로 하고, 특히 분양받으신 분들은 월세만 보고 들어간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이 후회를 하세요. 그때 차라리 옆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걸, 그냥 그 동네 아파트 한 채를 살 거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제 느낌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뿌려댈 때, 그쵸? 화폐의 가치가 내려갈 때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은 간에 물론 월세 수익보다는 안전성이 떨어지죠. 안 좋은 면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지금 특히 이번 시장에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자본이 약간 올라가신 분들은 이만 월세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은 내가 이제 그만 일을 하고 월세만 받아서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많이 하는 실수가 카페를 차린다던가 가게를 차린다던가, 아니면 진짜 갑자기 펜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들의 결과를 다 추적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아요. 반면에 시세 차익,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은 지금의 결과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세 좋으시죠? 저도 좋거든요. 월세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월세에 미쳐 있느니라고 많은 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월세 세팅이랑 그냥 세팅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2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2억짜리 상가에 80%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낀 다음에 삽니다. 대신 이 상가 시세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억짜리 상가는 잘 안 올라가요. 근데 거기가 매달 대출이자 다 빼고 나한테 월세가 80만원씩 들어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몇 개만 있으면 든든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상가는 한번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 채워넣기 상당히 어려워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아시겠지만 한 1억 8천 전세를 끼고 내 돈 한 1, 2천을 들여서 2, 3천을 들여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대략 아시겠지만 거의 4억은 돼 있습니다. 이러면 80만 원 곱하기 아무리 많이 해봤자 시세 차익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이 많을수록 월세 세팅을 연습은 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자산의 벌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도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죠. 이게 나빠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전세 물건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2020년 말에 이미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2020년 7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거 통과되는 순간 말씀드렸잖아요. 난장판 될 거라고. 그 전세를 공급하려면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거든요. 4년짜리 법이니까 4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산을 확보해서 기다리시면 어설프게 월세 세팅한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어설프게 가게를 차리거나 월세를 받는 상가를 사거나 이상한 상품에 투자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고 파는 게 안정적이라고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한 4, 5년이 지난 지금 상가나 월세를 투자하신 분보다 자산가치 상승, 화폐가치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 더 많이 웃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또 문제는 이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상가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는 지금 월세랑 전세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여러모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예전에 한참 전에 산 아파트를 월세 세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상가는 위험하다, 코로나니까 다 끝났다, 이런 뜻 아니에요. 상가 돈 돼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애시당초 싸게 사면서 월세 받으면서 더 비싼 돈에 팔 수도 있고, 건물도 지금은 호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건물 사서 싹 명도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세입자 싹 갈아입힌 다음에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되고, 토지 사놨다가 팔았을 때, 특히 요새같이 이제 신도시 개발의 테마가 많으면 토지가 가격이 한 번에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파는 방법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월세에 집착하는 거예요. 빨리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20만 원씩이라도 40만 원씩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심정 100%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제발 주변을 둘러보시면 4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벌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이에요. 480만 원, 500만 원 치면은 얘를 20년을 받아야지 1억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절대 꾸미는 게 아니라 세금 떼고 1억이 남을 아파트가 천지 삐까리로 깔렸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무리 세금을 많이 때려도 일반과세만 만들면 1억이 넘게 남는 아파트가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러면 월세를 받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월세를 받고 있는 그 상가가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면 얘기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가를 파는 것보다 아파트를 파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월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가 투자나 빌라나 토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돼요. 100% 돈 돼요. 하지만 사고를 칠 확률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월세 세팅은 사실 하락기 때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락기 때 하는 게 좋냐? 첫 번째로 대출이에요. 대출이 하락기 때 싹 다 풀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출이 힘들죠? 예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대출이요, 여러분 90%까지 나왔습니다. 80% 플러스 10, 더 심한 데는 80 플러스 20. 금리도 뭐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긴 했죠. 대출이 많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락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매나 공매로 또는 금매로 알짜 상가를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알짜 상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했을 때 월세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내 투자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재미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상가는, 가게는, 장사는 일정 이하의 몫은 다 죽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아파트는 여러분, 아파트란 이유로 사고 파는 게 돼요. 정말 저런 아파트가 팔려 하는데도
실거래가로 다 점검이 되고 팔려요. 근데 상가는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가게는 손님이 오냐 안 오냐의 문제예요. 뭐를 해도 장사나 월세를 받는 곳은 장사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주거시설은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즉 적당히만 있으면 에너지가 분출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상가는 에너지를 땡겨야 돼요. 남의 힘을 끌어당겨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하면 망해요. 즉 끌어당기는 힘이 일정 이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발산하는 아파트는 발산하는 힘만큼 비싸요. 쓰레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가는 죄송한 얘기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진짜 거의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안 팔려요. 뭐 여러분이 믿든 말든 뭐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놀랍게도 광교에 가도 동탄에 가도 정말 힘든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1시간만 해보세요. 어떤 심정인지, 어떤 심정으로 투자했는지.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상담해 봤을 때 아파트는 정말 쓰레기 같은 아파트 아니고서 망하진 않거든요. 저는 월세 투자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세에 혹시 지금 집착하고 있다면 월세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월세의 목적은 결국 돈 버는 겁니다. 내가 당장 내가 쓸 돈이나 먹을 게 없으면 월세가 꼭 필요하겠지만 차라리 그럼 노동을 하면 되잖아요. 젊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나이가 정말 많고 나는 지금 소득을 갖다 올 데가 없다. 특히 자본은 많은데 월 수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강력 추천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새 시작하시는 젊은 분들이나 아직은 노동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부디 월세 수익도 좋지만 내가 월세를 얼마나 받을 건지, 그 월세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이 월세의 차익을 내가 혹시 다른 데 시세 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자본을 묶어놓고 월세 수익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본의 덩치를 키울 때는 아닌지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할 때란 얘기예요. 이 시점에 저는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은 뭐냐고요? 저는 지금 자본을 키우기 꽤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손바뀜이 많이 됐지만 여전히 자본을 키우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출이 계속 묶이기 때문에 월세 세팅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